파워포인트 자료 네, 네. 공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궁금하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참고는 하시고. 네. 네. 질문을 두 개만. 네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네네. 그 아까 오성오각관이 생태계의 한 요소를 만들어내려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저걸 좀, 그거는 조금 크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 차지하는 게 9위쯤 됩니다. 국제 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2위거든요. 의료기기는 바이오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술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하이테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의료기기는 현장의 아이디어를 범용 기술을 가지고 얼른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빨리 시장에 나가서 출구 전략을 쓰는 게 의료기기 산업의 기본 전략이라고 보시면, 바이오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오는 원천 물질, 원천 특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뒤가 다 막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블록버스터 사업이라고 그러고, 의료기기는 그거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IT 기술과 의료 서비스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서 IT 기술이 떨어지나요? 우리가 일본하고 비해서 의료 서비스 기술이 안 떨어져요. 근데 왜 거기는 2등이고 우리는 9위냐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의료기기는 제조업체가 한 3,000개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80%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영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규모의 경제를 갖춰주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IT 기업의 대기업들이 의료기기 산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골목 상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이나 제약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고 살릴 경제성장 동력이 돼야 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갖춰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M&A도 허락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나는 구조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그건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생태계 사업이 되려면 경쟁력을 갖추게 M&A도 허락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의료기 이번에 새로 법된 거 보면 그런 요소가 다 빠져 있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오송 같은 그런 세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법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세목으로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지원이라는 게 물론 아이디어 머리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돈으로 지원. 네, 돈보다는 기술과 장비로 지원, 인력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 국가 예산으로 끊임없이 그거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 네. 네네. 국가 예산으로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재부랑 회의를 할 때 자꾸 자립을 얘기를 하길래 그렇습니까? 정말 자립합니다. 네. 나라가 땅 사줘, 건물 지어줘, 첨단 시설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줘, 석사급 이상 연구원들 이렇게 많이 뽑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나보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 아니냐. 자신 있다고 했어요. 자신 있다. 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미션, 시제품을 완제품으로 넘겨주는 이 공정 작업 해주는 거는 그럼 못 도와드린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부가가치가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공공기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다 자립하는. 나라를 보니까 네. 하이테크 그 단지에 가면 그 하이테크가 거의 독점. 이제 그럴 때부터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공공기관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다. 자회사를 만들자. 저희가 100% 투자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스타트업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송재단은 K바이오 헬스라고 돼 있고, 그거는 K바이오 스타트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부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투자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부가가치 사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스피너. 그래서 거기서 돈이 벌리면 저희들한테 기부금으로 100%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제도나 이거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가긴 좀 어렵고, 그래서 만든 게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회사가 그런 활동을 가능하도록 민간이 투자를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회사에다가. 민간이 공공기관에다 투자는 못 하거든요. 그냥 그건 기부를 하는 거지. 근데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게 지금 자본금이 많이 쌓이고, 뭐, 저기. 네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근데 그런 비슷한 구조가 어디냐면 대학입니다. K바이오 스타트. 네. 네, K바이오 스타트. 네네. 저희 자회사 이름입니다. 지분 가지고 들어온 회사들이 있죠, 거기에. 예. 대학도 그렇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업을 빼내기 위해서 만든 게 산학협력단, 그 밑에 기술지주회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근데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병원 산하의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창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이 건강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자회사 제도로 가져가는 구조가 되더라 하는 것이 제가 학교에서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자회사 만들자 해가지고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게 커지면 오히려 정말로 저기 시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이 돌아왔을 때 거의 그냥 그거 가지고 연구중심 병원 개념도 똑같습니다.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우리가 기업이나 연구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MD들이, 임상의사들이 크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환자들한테는 저렴한 병원비를 가지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동력이 병원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아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우리의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산업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이.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을 성공하려면 연구직 의사가 당연합니다. 대학에도 연구하는 의사가 많아야 되고. 네. 제가 왜 생태계 그림을 얘기할 때 클로즈드 루프와 오픈 루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트랙을 아예 고정된 트랙으로 나누는 거는 클로즈드 루프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픈 루프로 들어나가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 의사가 연구를 하려면은 임상 액티비티를 반드시 한쪽에 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임상 의사로서도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충분한 환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연구 중심 병원이 그럼 10개 병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병원의 문화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좀 이쪽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엄청난 대학병원의 문화는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키스트나 공과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하고 엄청난 협동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자체를 연구하는 소위 PhD, MD, PhD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존재하는 탁월한 PhD와 존재하는 MD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혁신이라는 게 이쪽의 커먼센스와 이쪽의 커먼센스가 만나서 폭발력을 일으키는 건데 거리가 멀수록 폭발력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자체가 다 갖춰진 혁신가도 물론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이 둘을 만나서 터지게 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연구중심병원의 핵심 컨셉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기획이 된 겁니다. 예, 제가 그 민간위원장을 3년 해서 런칭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와중에 MD와 PhD 기능을 제대로 갖춘 의사도 필요하고 또 PhD 사이드에서 MD를 좀 잘 이해하시는 의공학이라는 영역도 좀 필요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요새 재미있는 게 그 카이스트나 일반 의과대학에 진짜 PhD 과정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그거 대학원 박사 과정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년에 몇십 명씩 들어가죠. 전문의하고 대학 교수 하다가도 거기 가서 해가지고
나의 충분한 임상 경력에다가 정말로 연구 기능을 더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MD, PhD 양성 프로그램, 그거는 MD를 하면서 PhD 학위를 정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등록금 대줄게. 그런 게 이미 있고. 예, 이미 그런 프로그램 돌아가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MD와 PhD가 어떻게 만나는 소프트웨어 이거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네.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국 의료기기 회사들이 80% 이상이 수명 이하의 영자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네. 그 혹시 이 슬라이드 지금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반도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맥혀 있고 북쪽은 참 바다보다 더한 사람들이 맡고 있잖아요. 그 인구 5천만의 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내수시장 규모도 그렇고 지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후반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쓰자. 국가 R&D 투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기초원천 연구에서 적당한 순간에 출구 전략을 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 트랙 전략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응용력이 뛰어난 나라거든요. 선도 국가들에서 가치가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중개 임상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끌어온 다음에 출구 전략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싱가포르처럼 아예 완제품을 들여와서 서비스에서 떨구자 그냥 우리가,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섬나라 국가 이걸 다 하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일본이 1억 2천만 국가를 가지고도 어려운데, 더구나 우리는 의료기기 제약에서 글로벌 기업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의료기기나 됐던 제약이 됐던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올리고 산업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글로벌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제품화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마케팅 역량, 글로벌 영업 역량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대기업하고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잘못 들어갔다 그냥 생으로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최적화 전략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사실 아까 그 클러스터도 제가 보여드렸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전략을 만들 때 보면 바이오헬스 시장은 북미와 유럽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 전략을 끌어당겨서 우리나라에 맞는 미니에이처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경제 구조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성공 모델이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인구 1,000만 안 되는 나라 중에서 잘 나가는 데 있어요. 싱가포르, 이스라엘, 뭐 또 핀란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랜드. 이런 나라들의 성공 전략을 인구 5천만에 이것저것 거꾸로 빼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논리가 아마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개념화시키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성 천복단지나 이런 거를 옛날에 구축을 할 때도 보스턴 클러스터, 뭐 고베 클러스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한테 미니에이처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쪽의 클러스터 전략을 이쪽으로 쫙 하고 인구 5천만의 역량으로 뒷부분으로 빼내는 전략이 더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R&D 투자도 세그멘트 전략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 영국에 있는 특허를 우리나라로 들여와 가지고 이거 하는 회사가 벌써 생겼더라고요. 각 나라의 특허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뒤로 빼준다든가 이런 거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대학에서 아이디어하고 초기 단계에 특허까지 만들어 놓고 중개 임상 쪽을 좀 빼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동 창업을 하자고 제안한 미국 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는 거 슬로우 트랙,
원천 기술 갖다가 부가가치 끌어올리는 건 패스트 트랙 이렇게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린 배경이 코로나 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의사들의 관점에서 본 바이오헬스 산업화의 혁신 전략이니까 또 많은 의견을 인풋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야 제가 또 초청을 받아서 2단계 말씀을 드릴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